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날입니다. 자, 첫 번째 날 강의는 잘 들어보셨는지요? 자, 첫 번째 날 강의하면서 제가 숙제 내드리는데 기억나십니까? 자, 숙제 확인하기 전에요. 지난번에 뭐 했는지 가볍게 복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죠? 그렇죠. 부동산 공시법이야. 자,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얼마나 잘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왜 부동산은 공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자,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려면 뭔가 알고 거래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저 14번 땅, 토지고 이 지상에 건물이 서 있다. 자, 여러분이 매수인 입장에서 이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자, 알아야 될 게 뭐죠? 자, 이 부동산에 대한 사실관계 알아야 되죠. 토지라면 뭐 알아야 돼요?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경계선 확인해야 되겠죠. 건물이라면 뭘 확인해야 되죠? 건물의 구조, 충수, 면적, 특히 건물의 경우에는 이게 건축법을 위반한 유반 건축물일 수도 있죠. 자, 유반 건축물이라고 건물 살펴보면 써져 있습니까?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가 돼요? 대장 때 보자. 자, 그럼 이제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또 하나 뭐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권리관계.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하고 거래해야 되지만, 자, 등기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 있었죠? 특히 저당권이야. 저당권은 강력한 두 가지 힘이 있는데, 자, 두 가지 힘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돈을 빌려줬다가 담보 잡아서 돈을 받지 못하면 판결 받을 거 없이 막바로 경매 신청하죠. 경매 신청권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자, 이 부동산이 경매 넘어가서 낙찰이 됐다. 일반 채권자들도 많겠죠. 그런데 저당권자는 뭐 하는 거죠?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강조했다시피 저당권 나오면 막연하게 그냥 저당권 하면 민법 공부하거나 등기법 공부를 할 때 보태면 안 됩니다. 저당권 나오면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변제받지 못하면 경매 신청권과 우선 변제권 있는 특권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뭘 떼봐야 돼? 등기부 떼보자. 자,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건 가벼우시고 여러분 이제 매수인 입장입니다. 자, 몇 가지 장부를 떼봐야 될까요? 먼저, 을은 부동산을 지금 취득을 하겠죠. 하나를 취득합니까? 두 개를 취득합니까? 그렇죠. 두 개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자, 장부도 몇 개? 토지 대장 떼봐야 되고 건축물 대장 떼보고 그 다음에 뭐도 떼봐야 돼요? 토지 등기 떼보고 건물 등기부 떼보겠죠. 자, 이런 대장과 등기에 관한 절차를 다루는 법률이 바로 부동산 공시법이야. 자, 등기부와 관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하시게 되고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에서 하고 이건 공법에서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토지에 대한 장부 지적 배웠었죠. 기억이 새록새록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1주밖에 안 되는데 기억이 새록새록 나야 되죠. 문제는 모든 걸 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1주죠. 2주, 3주, 4주 차 되게 되면 1주차에 들었던 말은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입문과정은 뭐 하시라고 했어요? 듣는 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말에서 뭔만 듣는 순간만 뭐 하시라고 그랬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듣는 순간만 저건 그런 필요성이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구나 확인하시고 듣고 뭐 하시면 돼요?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입문과정이고 1, 2월 달에 3, 4월 달에 5, 6월 달에 계속 반복이 될 거거든요. 자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된다고 그랬죠. 자, 지적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죠. 토지를 담는 그릇. 자, 결국 토지를 담기 때문에 지적의 핵심은 담는 거죠.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자, 친구놈이 전화 왔었죠. 내가 이번에 강남에다 땅을 하나 샀다. 그 땅 하나라는 게 뭘 말하죠? 그렇죠. 토지의 법률적 단위. 자, 혹시 민법도 지금 배우고 계시죠? 자, 물권법은 아직 안 들어갔겠지만 토지의 법률적 단위, 일물, 일권 할 때 그 일물이 토지는 바로 뭐가 돼요?
필지가 되죠. 자, 필지가 되려면 6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되죠. 다만 A외. 혹시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자, 제가 쓰기 전에 말씀하신 분들은 정말 공부에 소질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생각나지 않았더라도 다시 보는 순간 들어본 적 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합격하십니다. 먼저 말하지 않더라도 필지 6가지 요건은 모르겠지만 뭐 필지가 있었다. 그런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다르더라도 지목이 다르더라도 한 필지로 될 때가 있었죠. 자, 뭘까요? 기억 안 나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쓰는 순간, 말하는 순간 양입지 이렇게 대답할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양입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필지가 만들어졌다. 하나의 구획된 이렇게 도형이 되겠죠. 등록상 4가지를 정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집원. 집원은 사람의 이름 역할을 합니다. 토지를 특정시켜 주는 거죠. 자, 집원은 한문으로 표기할까요? 아라비아 숫자로 할까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는 처음 도입될 때는요. 한문이었습니다. 근데 1975년대 아라비아 숫자로 바꿨기 때문에 자, 지금은 바뀌었는데 이 2가지 차이가 뭐죠? 7번지와 산사번지. 호적의 차이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먼저 측량해서 토지대장과 지적도 올리고 나중에서 임야대장과 임야도 올렸고 그래서 이걸 구별하여서 자, 아라비아 숫자로만 되어 있는 땅은 집원이 아라비아 숫자로만 되어 있으면 어디 있는 땅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 있는 땅이고요. 반면에 숫자 앞에 산이 붙어 있으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하나 또 물어볼까요?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대답 못 하시더라도 전혀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호적을 바꾸죠. 하리수가 성전환했듯이 호적 바꾸는데 자, 이렇게 바꿀까요? 요렇게 바꿀까요? 자, 1번과 2번인데 자, 등록전환 기억나십니까? 등록전환. 등록된 장부를 바꾸는 거죠. 자, 그렇죠. 임야대장, 임야도는 작게 있던 그림을 땅값 좀 올라가면 이렇게 크게 바꾸는 게 바로 뭐가 돼요? 등록전환이야. 따라서 이렇게 하면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죠. 이런 말들을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입문과정, 특히 1, 2월까지도 들으면서 듣는 순간 그런 게 있겠구나, 그럴 필요성이 있겠구나 그런 느낌만 받으시라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집원에서 뭐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배웠었죠. 자, 오늘 배울 부분은 2번째 제가 하는 거 지목 정해야 됩니다. 자, 강의 시작도 제가 한 5분에서 지금 7분 정도 복습을 했죠. 자, 여러분들은 동영상 강의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동영상 듣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뭐 토요일 날 하루 잡아서 1강서부터 21강까지 쭉 듣는 게 아니고 1강, 2강 듣다가 한 2, 3일 다른 일 하시다가 또 며칠 뒤에 3강, 4강을 들으시게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죠. 이때 여러분들이 5분만 투자를 합시다. 그러니까 자, 1강, 2강을 듣고 자, 일이 생겨서 못 듣다가 자,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또는 3, 4일 만에 3강을 듣는다. 그러면 막바로 3강을 켜지 마시고요. 일단 동영상에서 딱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자, 지난번에 봤던 1강, 2강 있죠. 그걸 다시 볼 필요는 없지만 교재에다 뭔가 별표가 쳐져 있거나 밑줄이 쳐져 있거나 뭔가 낙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 이 교재를 보시면서 5분만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어찌 보면 이 습관이 여러분들을 합격에 더 빨리 도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5분인데 그러면요. 자, 이게 지금 40분 강의, 50분 강의, 자, 90분 강의, 90분 강의 했던 걸 여러분들이 몇 분 만에, 5분 만에 복습하는 거죠.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5분 만에 딱 보면서 책을 보면서 보려면 이제 어떤 식으로 봐야 돼요? 지금 이거 연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교재로는 한 20페이지 되는 이걸 5분 만에 본다. 5분 만에 봐야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분히 읽을 수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별표 쳐진 거, 밑줄 쳐진 거, 키워드 하면서 그것만 보는 연습이잖아요. 자, 이게 지금부터 하시게 되면 완벽하게 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언제 했죠? 10월 달에 했죠. 이런 습관을 들어가시다 보면 5월, 6월 되게 되면 이 5분 복습이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막판에 봐야 될 건 많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서 내가 뭘 봐야 될지 선호를 따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어느 정도 테크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꼭 하시라고요. 그리고 3분 더 투자하십시오. 5분도 힘든데 3분이라고요. 자, 오늘 내가 3강, 4강, 5강까지 볼 것 같다. 그러면 자, 3분 어떻게 투자하시냐면요. 오늘 봐야 될 걸 큰 목차 있죠. 교재 보시면 자, 목차들 1번,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기역번 나오잖아요. 이런 뭐라도 제목 달린 것들이 있죠. 목차라도 쭉 보시는 겁니다. 물론 생판 처음 보는 건데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눈도장 찍는 겁니다. 아, 이런 목차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저 선생은 어떻게 풀어갔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또는 저 선생이 제대로 하는지 내가 한번 비판이나 한번 해보자. 공부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선비정신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말이 나오면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왜 이런 말입니다. 왜 저건 저렇게 되지? 왜 저랬을까? 앞에서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연결시키는 게 공부입니다. 3분은 뭐 하시라고요? 결국 이제 수능이 끝났지만 수능 끝나면 고득점자들이 늘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학교 수업 충실하고 예습복습 열심히 하고.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동영상 들으실 때는 동영상 열심히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새로운 진도 나가기 전에 그 전날, 그 전까지 봤던 거 5분 복습하시고 잘 5분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 보고 덜 중요한 건, 사소한 건 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금 입문서 보실 때도 여기 교재 보시면 양쪽에 여기를 이제 날개라고 합니다. 여기 날개 뭐 써져 있잖아요. 처음에 이거 볼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뭐 2번, 3번 볼 때 보는 거지 처음에 볼 때는 오히려 독서에 방해만 되잖아요. 그런 거 빼고 보시는 거고 3분 동안 뭐 할지 쭉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수업 들을 때 아, 그거였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고 느낌표를 할 수 있잖아요. 자, 이 방법은 지금 입문과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10월까지 동영상 보시게 되면 늘 활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동영상 보기 전에 그 전에 봤던 거 5분 안에 복습, 그 다음에 3분 안에 예습, 봐야 될 거 이런 식으로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한 번 보면서도 몇 번, 3번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꼭 이걸 활용하시라고요. 자, 이렇게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자, 이 방법이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좋아 보이죠. 그런데 나중에 안 된다면 이 방법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실천입니다. 서점에 가보게 되면 그 많은 공부 잘하는 책, 성공하는 비법, 다 이런 책들이 많지만 실제 성공한 사람이나 합격한 사람이 적다는 건 뭘 말하죠? 그 책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겠죠. 실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미루지 마시고요. 이걸 오늘부터 물론 처음에는 완벽하게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체질화 시키시라고요. 입문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설이 있고요. 나중에 기본서라 할지 기본과정 들어가게 되면 이런 사설 없습니다. 강의들만 쭉 나가거든요. 일단 입문서 과정할 때는 이런 많은 방법을 각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걸 좋은 방법을 수집해서 실천하시면 되죠. 자,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2페이지. 지목. 자, 숙제가 있었죠. 숙제 보겠습니다. 자, 지목이란 건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8가지로 지목을 분류를 합니다. 왜 지목을 분류를 할까요? 용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겠죠. 과세 기준되고 용도에 따라서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숙제가 뭐였습니다. 자, 숙제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숙제 이거 있죠. 지목 28가지를 외우는 거였습니까? 외치기였습니까? 이걸로 대답하신 분들은 동영상 다시 보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외우지 말고 몇 번, 10번 외쳐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쓰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이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주관식입니까? 단답형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주관식도 아니고 단답형도 아니고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면 외울 거 없잖아요. 내가 이걸 지문 읽었을 때 낯설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우는 게 아니고 뭐 하시고 28개 지목, 제목만 외쳐보시면 아, 이런 지목도 있구나. 광천지라는 지목도 있네. 아, 제방이라는 지목도 있구나. 종교용지도 있구나. 이렇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번 외치고 그 다음에 한 번 써오시라 했죠. 다 하셨죠. 자, 한 번 쓰신 분들은 자, 거기에다가 제 필체를 따라서 사인을 하십시오. 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제 이름 이니셜이 키였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시라고.
합격에 기하시고 오늘 동영상 보시는 날짜를 하십시오. 지금 동영상 촬영한 날짜는 2015년 11월 24일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날짜 쓰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자,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 숙제를 몇 번 내드릴 겁니다. 이 사인을 여러분 책에 5개가 나오게 되면 2016년 11월 달에 합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러셔야 되겠죠. 자, 28가지 지목인데 이 지목은 시험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틀리라고 내주는 게 아니라 보너스로 내줍니다. 결코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지목에 대해서는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다 보면 크게 우리 상식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 지목 28가지. 이거 지목 정할 때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겠죠. 자, 줄만 그어보십시오. 자, 거기 가로 2번 지목 설정 방법 지금 22페이지입니다. 1번 지목 법정주의. 자, 어떤 문장이 나오거나 단어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애우려고 달려들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어떻게 하면 안 애우고 버틸 수 있겠느냐. 이거 하는 게 공부입니다. 애우는 게 공부 아닙니다. 자, 지목 법정주의. 자, 지목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28개 중에 하나로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목 법정주의 말 그대로 풀면 무슨 말이죠?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됩니다. 몇 개로 정해놨죠? 28개로 정해놨으니까 따라서 문제가 있겠죠. 어떤 용도는 법이 정하고 있는 28개 어디에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는 지목을 뭘로 할까요? 자, 비행장이라는 으로 이용되는 땅이 있습니다. 자, 비행장으로 이용되는 땅은 지목을 뭘로 할까요? 잡종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27가지는 그 명칭과 내용이 딱 어느 정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잡종지는요.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할 때는 지목을 잡종지로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28개로 정해놨는데 딱 안 맞아떨어질 수 있잖아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거나 분류하기 애매할 때는 뭘로? 잡종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지목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지목 법정주의 옆에 내용이 다 줄긋지 마시고요. 여기다 한번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요. 법에 정해진 몇 개, 28개 중에 하나. 뭐 하나 써놓으시면 돼요. 잡종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 뭘로? 잡종지. 바로 이게 지목 법정주의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목 법정주의 이렇게 합의하셨고요. 두 번째, 일필일목의 원칙. 줄 치는 것도 아깝습니다. 국어 실력으로. 한 필지는 몇 개의 지목. 하나의 지목만을 갖는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필지할 때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이기 때문에 지목이라는 땅은 한 필지로 할 수가 없었죠. 물론 예인이 있었지만 원칙은 뭐라는 거예요? 일필일목의 원칙이 되는 거죠. 자, 3번 주지목 추정의 원칙. 자, 우리 인문서에는 이제 용어 정의가 없는데 자, 기본서 나오게 되면 자, 지목 정할 때 지목이란 여기에 수식어가 이게 들어갑니다. 자, 이게 지금 노란색인데 노란색 잘 보이십니까? 자, 주된 용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가 여러 개의 용도로 이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더라도 가장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하나로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골에 가면 농가주택이 있죠. 자, 건물 있는 땅 주거용이기 때문에 이건 굳이 한다면 지목이 대로 갑니다. 자, 여기에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는 자, 원칙대로 한다면 목장 용도로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창고가 있으면 창고 건물 있는 땅은 지목이 뭐로? 창고용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텃밭이 있다. 왜냐면 여기다 뭐 고추, 상추, 배추 심었다가 여름에는 점심 드실 때 그냥 따다가 드실 수 있잖아요. 텃밭. 뭘로 하겠어요? 지목이 전으로. 여기에 마당이 있다. 마당은 지목이 뭐로 할까요? 마당이 지목이 뭐로 간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않으면 아까 있었잖아요. 지목 법정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 잡종지. 요걸 이렇게 다 찢어버리거나 다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지저분하겠죠. 그러니까 자, 이 필지에서 여기에서 가장 주된 용도가 뭐겠어요? 여기 대문 앞에 가서 일원으로 하면 누가 튀어나오겠어요? 가장 주된 용도가 뭐예요? 그렇죠. 애가 가장 주된 용도니까 이때는 전체를 뭘로? 대로 하고 이런 것들은 따로 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주지목 추정 원칙은 이겁니다.
어떤 용도로 이용되더라도 그 용도로서의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게 아니라 그 토지의 어떤 부속이다, 무엇을 위한 것이다, 이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주지목 추정이에요. 자, 시험 나오면 이 주지목 추정은 늘 언급이 됩니다. 가장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로만 된다. 또는 그 용도로서 뭐가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부속물이 있을 때는 그대는 뭐에 따라서 주된 지목에 따라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례는 여러 번 나올 거지만 여기서 이 단어 하나 보아두시라고요. 28개 지목 중 하나로 되려면 그 용도로서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따 5분 뒤에 물어봅니다. 주지목 추정 원칙이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용 목적 추정인데, 자, 추정이다 동그라미 하시고, 추정이 무슨 말이죠? 따른다 이 말이죠. 자, 지난주에 배웠던 그 그림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100번 보신다고 그랬죠. 이렇게 있던 적이 몇 년 뒤에 가봤더냐. 구획 정리가 돼서 이런 식으로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뭐 지번도 다 바뀌겠죠. 그 다음에 경계 다 바뀌었죠. 여기서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 기억이 안 나죠. 이걸 일주일 전에 듣고 벌써 기억이 나면 천적이에요. 자, 하지만 100번 볼 거니까 자책할 게 없습니다. 자, 주간 시험장 가기 전까지 이 그림은 제가 칠판에 늘 그릴 거거든요. 자, 지적 확정층 애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제 딱 하시면 되냐면 90번째 보게 되면 그때 내우집니다. 그때 정도가 되면 한 5월, 7월 됩니다. 지적을 뭐 하자? 새로 확정하자. 지적 확정 측량. 자, 이거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경계를 선으로 그리지만 이 지역은 공사 끝나고 개발이 됐잖아요. 땅값 올라가겠죠. 이때는 돈이 좀 들더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뭘? 좌표값을 측량한다 그랬죠. 이것 때문에 이 측량이 중요한 거죠. 자, 측량에서 X와 Y값 다 정하겠죠. 지목 정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가 택지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했다면 장차 여기에 뭐가 들어서 있어요?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그러면 미리 뭐로? 대로하는 거죠. 그럼 또 하나요. 이게 만약에 공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장차 뭐가 들어서 있어요? 공장 건물이 들어서니까 미리 뭐로? 공장 용지로 지목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자, 4번 사용 목적 추정 원칙 나오면 거기 있는 말에다 줄 그려 하지 마시고요. 이 그림입니다. 대단지 개발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의 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미리 정하는 거죠. 자, 어디다 줄 치시냐면요. 자, 한 장 넘겨 보십시오. 24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자, 24페이지 첫 번째 줄 니은번 눈으로만 따라오십시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눈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밑줄 치십시오.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뭐가 된다? 미리 대로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됐다고 해서 아직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죠. 통상 LH가 이렇게 구획정리 사업, 지금 이제 LH는 이제 이런 구획정리 사업을 거의 안 하죠. 하면 이 땅을 건설회사들이 분양받아서 만약에 여기에 삼성건설이 분양받으면 뭐가 되겠어요? 내미안 들어설 것이고 대우건설이 들어서면 푸르지오 들어서겠죠. 자, 그러니까 아직 아파트는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뭔만 된 거예요? 조성사업만 돼 있지만 미리 지목을 대로한다는 거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거기 지금 24페이지에서 9번, 세 번째 줄에 9번 공장용지에서 니은번 봐보십시오. 니은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자, 그 다음부터 밑줄 치십시오.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게 무슨 공사예요?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뭐로 한다? 공장 용지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용 목적 추정 원칙은 꼭 이 두 가지뿐만 아니고 사업의 목적에 따라 미리 지목을 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줄을 엉뚱한 데 쳤다고요. 지금은 입문서입니다. 모든 실수가 용서가 됩니다. 줄 좀 잘못 치면 뭐합니까? 자, 입문서는 이거 언제 보게 될까요? 안 봅니다. 지금 보면서 줄 긋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별표 치는 것도 연습해 보시고 나중에 기본사 가게 되면 전부 다 새롭게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줄 치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하시고 보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눈에 띄는 거나 공부하는 습관이 다르거든요.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입문 과정할 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오십시오.
자, 23페이지 위에서 5번째 5번 일시 변경 불변 원칙 나오죠. 5번째 원칙입니다. 가로 안에 영속성의 원칙이라 동그라미시고요. 무슨 말이죠? 일시적인 변경일 때는 지목을 바꿔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영속적일 때 지목을 바꾼다. 자, 채석자. 자, 이거 이제 한문이고 이게 뭐죠? 돌이죠. 돌을 캐내는 것으로 허가된 토지가 있다면 지목이 뭘까요? 28개 중에. 지금 몰라도 됩니다. 지금 처음 공부하는데 그걸 어찌 알겠어요. 자, 뭘로 하냐면 교재 한번 넘겨볼까요? 26페이지 보십시오. 26페이지. 28번 잡종지. 자, 기역번에 눈으로 하시다가 밑줄 그어보신다면 돌을 캐내는 것 있죠. 돌을 캐내는 것 지목이 뭐구나. 잡종지입니다. 자, 먼저 설명 듣고 다시 책으로 가겠습니다. 잡종지인데, 자, 군청에서 이 임야에다가 돌을 캐내기로 하는데 여기다 옵션을 걸었습니다. 뭐라고 옵션을 걸었냐면 돌을 캐내되 3년간 돌을 캐내고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것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 땅 지목을 잡종지로 할까요? 자, 여기서 원상회복 조건이란 말은 일시적이다, 영속적이다. 그렇죠. 일시적이잖아요. 그러면 지목을 잡종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아까 깔았죠. 지목이 뭐였는데, 그러니까 영속성의 원칙, 이게 나올 때는 뭐 하는 거죠? 원래 지목이 밝혀지겠죠. 문제가 나오면. 지목이 원래 임야인데 돌을 캐내는 것을 허가해줬는데 원상회복 조건이었다. 지목을 잡종지로 해서는 안 되고 뭘로? 임야로 그대로 둔다 이 말입니다. 이거 문제에 따라서 뭐냐에 따라서 원래 지목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교재 와보십시오. 자, 거기 28번 잡종지에서 거기 첫 번째 끝부분 다만 두 번째 줄 거기서 또 밑줄 쳐보십시오.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내는 것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뭐에서? 잡종지에서 제외하니까 잡종지를 하지 않고 원래대로 그대로 놔두네 말이죠. 이런 건 무슨 원칙? 영속성의 원칙. 사실 영속성의 원칙,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 이 말들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들을 뭘 아시면 돼요? 뜻만 여러분들이 알아내시면 된다고요. 자, 다시 앞으로 오셔서 원칙 5가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의 구분 몇 가지? 28가지 하나씩 나오는데 지금은 힘 빼십시오. 자, 단어와 내용이 연관되는 건 이번에는 그냥 보고만 가십시오. 1번 전, 2번 답, 3번 가수원 어려울 거 없죠. 다. 그런데 3번 가수원. 하나 이거 보아보십시오. 과일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면 지목이 가수원이 됩니다. 가수원이 되는데 자, 여기에 만약에 과일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가 있다. 지목은 창고용지일까요? 가수원일까요? 이거죠. 이게 만약에 독립적으로 이용된다면 창고용지가 되는데 가수원 안에 있는 창고는 뭐가 되죠? 여기에 부속시설물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가 돼요? 창고용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창고까지 포함해서 가수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수원집 주인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수원 한쪽에다 이렇게 주거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얘도 가수원으로 가야 될까요? 이건 대로 뺄까요? 어디서 들어봤죠? 지난주에 양입지에서 종된 땅이 대일 때는 양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이 부분은 뭐라 하는 거예요? 이건 대로 빼게 됩니다. 자, 거기만 밑줄 쳐놓으십시오. 기본서 나오면 또 칠 겁니다. 3번 가수원에서 쭉 가시다가 두 번째 줄 끝부분 다만 세 번째 줄 와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뭐라 한다? 대로 한다. 그럼 이거죠. 가수원 안에 있는 창고는 가수원이지만 가수원 안에 있더라도 주거용 건물은 뭐라 한다? 대로 한다. 자, 이런 부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만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목장용지 보시죠. 목장용지 연상되죠. 근데 거기 두 번째 줄에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뭐라 한다? 대로 한다. 거기만 밑줄 하시고. 그러니까 목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물도 뭐라 한다? 대로 한다죠. 자, 친구들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겨보십시오. 자, 26페이지가 되겠죠. 26페이지 27번 뭐가 있죠? 묘지. 눈으로 쭉 따라오십시오. 네 번째 줄에 다만 뒤에서부터 밑줄 쳐보십시오.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뭐로 한다? 대로 한다. 그러니까 자,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 공원, 묘지입니다. 근데 그 묘지 안에 주거용 건물이 있을 리는 없죠. 묘지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관리인이요.
관리인이 뭐 좋다고 묘지에 살겠습니까? 묘지에는 유령이 살고 있죠. 유령.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용 건물은 아니죠. 하지만 묘지 내에 뭐가 있겠어요? 관리사무소는 지목이 묘지가 아니라 대로한다. 이거하고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그때 나오면 묶어가시되 일단은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짐작마시라고요. 안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오늘 한 번 하고 말겠습니까? 앞으로 5번은 듣겠습니까? 듣는다니까요.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잊으시라고요. 자, 앞으로 오셔서 자 5번 임야 봐보시죠. 임야. 자, 임야란 지목이 만들어진 배경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만들었다고 그랬죠. 제가 쓸 때 벌써 느낌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임야가 지목이 면적이 얼마냐면 66% 정도입니다. 산림의 임자, 산이 있거나 나무가 있거나 오냐가 뭐죠? 황무지. 이걸 따서 뭐 한 거야? 지목을 임야라고 했습니다. 자, 나중에 임야는 잡종자하고 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번에는 임야라는 뭐도 있다. 지목이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시고요. 6번 광천지 눈으로 넘어갑시다. 7번 염전 넘어가시고 8번 대. 자, 8번 대에서요. 국어 공부 좀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보십시오. 대 나오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국어 실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영구적 건축물 중 이 말이 왜 필요하죠? 그렇죠. 건물이 있다고 다 지목이 대가 되는 게 아니고 건물 중에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쓰이는 건물이 지목이 대가 된다는 거죠. 자, 중만 동그라미 하시고 눈으로 가십시오. 뭘로 이용되거나 주거용, 사무실, 백화점,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죠? 지목이 대가 되기 때문에 건물 중에서 주거용이나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런 건물은 지목이 뭐가 된다? 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건물 중에서 주거용이 아니면 다른 건물들은 지목이 대가 아닐 수도 있다 말입니다. 자, 나중에 공법 시간에 건축법 하실 때 건축법에 나오는 대지와 지적법에 나오는 지목대는 다른 말입니다. 건축법에서 나오는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건물이 지어진 땅이 대지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말하죠. 지목이 대가 될 수도 있고 학교용지가 될 수도 있고 공장용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용어는 구별하시라고요. 자, 8번 대는 그 정도 보시고요. 자, 페이지 넘어가서 9번 공장용지 눈으로 가시고요. 10번 학교용지 쓸만하죠. 11번 주차장. 자, 주차장. 다시 국어 공부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갑니다.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왜? 주차로서의 독립적인 용도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자, 독립적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밑줄 하나 하시고 도심지에 가면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 빌딩 있죠. 주차장 건축물도 지목이 뭐로? 그 땅은 주차장이 되는 거고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은 뭐죠? 주지목 추정한다는 거죠. 부속시설물 부지는 지목이 주차장이다. 자, 다만에다 세모하시고 다만 이제 국어 실력입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뭐에서 제외한다? 주차장에서 제외한다. 자, 기억번. 지금 기억번입니다. 주차장법 제 몇 조 몇 호에 따른 노상주차장. 자, 노상주차장. 지목이 주차장이다 아니다. 자, 지금 국어 실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보십시오. 자, 앞에 주차장으로 되는 것들 뭐 독립적 시설 갖췄고 주차장 건축물 부속시설물까지 주차장이다. 다만 다음 것은 제외한다. 기억법 뭐 제외한다. 노상주차장은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다. 얘는 뭐예요 지금? 도로에다가 주차장 만들었기 때문에 주차로서 독립적 용도가 아니까 주차장이 아니다. 그럼 뭐겠어요? 도로로 가겠죠. 자, 쉬운 거 있습니다. 그 뒤에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되어 있죠. 자, 가로 안에 보지 마시고 그럼 부설주차장은 지목이 뭐가 아니다. 주차장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부설주차장도 지목이 주차장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요. 이게 백화점에서 있는 땅이 1번 땅이다. 백화점이 있는 건물은 지목이 뭘까요? 그렇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점포니까. 백화점도 지목이 건물인 땅은 지목은 대가 되겠죠. 토지는. 자, 그런데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데 여기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법에 따르면 백화점 같은 경우는 교통량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갖춰야 돼요? 토지 한쪽에다가 부설 주차장을 갖추는 데에는 주차장으로서의 독립성이 없잖아요. 밑에는 주지목이 뭐예요? 그래서 지목이 뭐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알겠죠. 여기 건물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주차장법이 요구하는 주차장 대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죠. 2번 땅은 건물이 있어서 안 되고 봤더니 3번 땅이 나대지로 놀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이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차가 만차되면 주차요원들이 수신호해 주죠. 어디로 가세요? 그러면 얘도 지금 뭐가 되죠? 주차장이죠. 부설 주차장. 얘는 지목이 뭐로 할까요? 자, 가로 안에 잘 봐보십시오. 가로 안에. 부설 주차장하고 가로 안에 주차장법 제9조 사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다 별표 크게 하시고요.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제외한다. 뭐에서 제외한다고요? 자, 지금 국어 실력이라고 그랬죠. 독립적 용도로 사용되는 땅은 지목이 주차장이다.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한다. 근데 다시 가로 안에 여기 부지가 아니라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제외한다. 뭐에서 제외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조문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자격증을 따서 공부를 하시지만 법률을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고 법률 늘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업 하시거나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투자자로 할 때 법을 확인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조문을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이거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어디 가면 법률을 검색할 수 있다. 법률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내가 방법을 알아두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해석됐습니까? 주차로서의 독립적 용도로 이용되는 땅은 지목이 주차장이다.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여기에 뭘로?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제외한다. 그럼 뭐로 한다는 거예요? 얘는 지목이 뭘로? 왜? 여기 부설 주차장이 제외하기 때문에 얘는 지목이 뭐로 하는? 주차장이죠. 자, 이거 뭘까요? 이제 국어는 됐죠. 왜? 이 부지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부속물이지만 자, 여기는 3번 땅은 백화점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말은 부설 주차장이지만 이 토지만 놓고 본다면 주차로서 용도로 이용되잖아요. 얘는 지목이 뭐라 해야 돼요? 주차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 보셨고, 자, 해석이 안 되신 분들은 동영상 멈췄다가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법조문 보다 보면 특히 세법 보다 보면요. 원칙 외외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길 잃어버리잖아요. 이건 아주 쉬운 애입니다. 여기서 연습하시고 다른 뭐 공법 해석한다 할지 세법 해석할 때 한번 응용을 해보시라고요. 주차장으로 그거 한번 연습하셨고요. 자, 12번 제목만 보십시오. 주유소 용지라는 제목도 있구나. 13번 창고 용지 보셨고 14번 도로 있죠. 자, 도로도 하나 해석해 볼까요? 자, 지목이 도로가 된다. 이때 도로는 꼭 도로법상 도로와는 무관한데 자, 여러분들 국어 실력 하나 물어볼까요? 순우리말 실력입니다. 자, 14번 도로에서요. 기억번 봐보십시오.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걸어다니거나 또는 보행이나 차량 운행, 차가 다니는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지목이 뭐다? 도로다. 이 말이죠. 이 기억번을 순우리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일까요? 지난주에 국어는 순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도랑이라고 쓰고 또랑이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자, 금방 읽은 이건 뭘 말할까요? 그렇죠. 순우리말로 하면 길이죠.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지목이 다 뭐가 돼요? 도로가 되죠. 그래서 니은번 보시면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는 지목이 도로다. 그러면 도로법상 도로는 지목이 도로가 되겠지만 관계법령인데 자, 이게 있습니다. 꼭 국가나 지자체 땅이 아니라 개인 땅도 도로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공법 시간에 가게 되면 시장군수로부터 도로 개설 허가를 받으면 도로 이용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률이 사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건 모든 가능한 것을 다 담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법에 따른 이 사도도 지목은 뭐가 된다? 도로가 된다. 그래서 니은번 관계법령에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자, 디귿번입니다. 자, 디귿번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지목이 뭐가 된다? 자, 그러면 이거 차이 봐볼까요? 국도에 있는 휴게소 부지는 지목이 뭐가 될까요? 다 같은 휴게소인데. 지금 반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외워야 될 게 아주 많은데, 자, 반대 해석 잘하게 되면 이게 되면 반대 해석하면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두 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만 외워도 되는 거죠. 고속도로와 국도의 차이.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휴게소는 도로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부속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휴게소 부지도 지목이 뭐가 돼요? 도로가 되지만 국도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잖아요. 소도 다니고 말도 다니고 하기야 뭐 요즘 소와 말 다닐 일이 없지만 경운기 다니고 다 다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휴게소는 그냥 뭐일 뿐이에요.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국도는 그냥 도로로 가는 거고 여기 있는 휴게소는 그냥 뭐로 상가 점포니까 뭐로 데려가는 거죠. 시험에 단골로 나옵니다. 휴게소 나오면 수시가 봐야 되겠죠.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는 추지목 추정에서 지목이 도로가 되지만 국도에 있는 휴게소는 그냥 뭘로 독립적 용도 데려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 1번도 이제 국어 실력입니다. 니 1번 뭐라고 되어 있죠? 두 필지 이상의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지목이 도로가 된다. 반대 해석하면 무슨 말일까요? 반대 해석하면. 그렇죠. 두 필지 이하요? 그러면 안 되죠.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는 지목이 도로가 된다. 반대 해석하면 몇 필지? 한 필지에 진입하는 통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다. 왜일까요? 지난주에 배운 거죠. 지난주에 배운 거 자꾸 물어본다고 스트레스 받을 거 없습니다. 기억나면 나온 대로 안 나면 안 나온 대로 머리 극적이면 되잖아요. 이건 뭐가 돼버리죠? 양입이 돼버리잖아요. 여기 편입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가 되려면 최소한 몇 필지? 두 필지 이상의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될 때 지목이 뭐가 된다? 도로가 된다는 거죠. 이거 지금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국어 실력으로 충분히 커버되는 게 지금 지목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19번 철도용지 19번이 아니죠. 15번 철도용지라는 지목 눈으로 가시고 16번 제방도 있다 눈으로 가시고 17번과 18번은 묶어보십시오. 왜 묶냐면 묶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 써보십시오. 나는 한자를 전혀 모르는데 저렇게 한자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이 정도는 그냥 처음 보시더라도 한번 느낌 받으시라고요. 이게 흐를 유자죠. 흐를 유자, 물수자. 물이 흐르면 하천 아니면 국어인데 제가 국어는 순우리말로 도랑이라고 그랬죠. 차이가 뭘까요? 컨닝 안 해도 알죠. 하천, 자연적이고 규모가 크죠. 국어, 도랑은 규모가 작거나 인공적이죠. 공통점은 물이 흐르거나 흐를 것으로 예상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19번과 20번은 묶어보십시오. 자, 유지, 거기 한자 보이십니까? 여기는 물이 뭐였죠? 흐를 유지자였죠. 얘는 물이 머무르는 거죠. 고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자가 이건 땅 지자인데 거기 땅 지자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물이 고여 있으니까 거기 땅은 메말라 있겠습니까? 촉촉하겠습니까? 그래서 못지자가 되는 겁니다. 유지. 그러면 물이 뭐하는 흐르는 게 아니고 고여 있는 저수지, 댐 이런 게 됩니다. 그런데 왜 양어장을 묶었냐면 자, 양어장은 2000년 전에는 유지에 있다가 양어장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많아지면서 새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유지에 있다가 독립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지 양어장 묶어주시면 되고요. 자, 21번 수도용지 있구나. 22번 공원 가시고 23번 체육용지, 24번 유원지 두 가지 묶으신 다음에 지금 보지 마시고요. 동영상 끝났을 때 한번 앞에 보십시오. 경륜장과 경마장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시고 여러분이 왜 경륜장과 경마장이 지목이 다를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힌트는 과세 기준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거 의문표 하시고 다음에 기본사 할 때 할 테니까 그렇게 하나 하시고 공부라는 거 뭐라고요?
딱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의문을 여러분이 풀어가는 과정이고 의문을 해결하면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능력이 높아지게 되면 암기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25번 종교용지, 교회 절 생각하고 넘어가시고요. 뭐 지금부터 외워야 될 그런 것들 아니고요. 자, 26번 뭐가 있죠? 사적지, 사적지라는 제목도 있구나. 27번 묘지 있구나. 28번 잡종지 이런 게 있죠. 자, 잡종지는 어디에서 속하지 않는데 28번에 디귿번 봐보십시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지목이 뭐라 한다? 잡종지. 잡종지도 별표만 쳐두시고 나중에 잡종지와 임야는 많이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 있는 것들을 외울 것 없이 한 3번 볼 때까지는 편하게 읽으시면 안 외워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마시고 최소한 지금 몇 번 볼 거라고요? 5번은 볼 거라고요. 4번째, 5번째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도록 3번 볼 때까지는 편하게 읽으시라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몇 가지 지목 정했죠? 28가지 지목을 정했죠. 자, 28가지 지목을 정했으면 결국은 공시해야 되죠. 공시. 자, 가로 4번 지목의 표기 방법.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다 표기를 할 때는 자, 제가 숙제 두 번째 숙제 보였어요. 이거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확인할 건데요. 민원 24시 가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시라고 했죠. 발급받아 보셨습니까? 자, 거기 보시고 토지대장에 지목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봐보십시오. 숙제 안 하셨다고요? 자, 공부를 하시든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숙제 안 해도 남이 해주겠지. 내가 대답 안 해도 누가 해주겠지. 그러면 무슨 말이 될까요? 내가 합격 안 해도 남이 합격하겠지. 내가 돈 안 벌어도 남이 벌겠지. 지금 여러분이 남 합격시키려고 남 돈 벌으려고 공부하십니까? 내가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숙제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물론 토지대장채가 민원 24 발급받아서 보여줄 수도 있고 나눠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합격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합격시켜주려고 하십니까? 저는 중개사 자격증을 강의 막 시작했던 10회 때 땄습니다. 벌써 몇 년 전입니까? 90년대 후반이었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하면 여러분들 합격하려면 누가 숙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라고요. 자, 거기 토지대장 꼭 떼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지목 나옵니다. 잡종지면 잡종지, 목장용지면 목장용지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 떼보셨습니까? 정말 제가 지금 온라인이라서 숙제 검사를 못 하는데, 자, 숙제하신 분들은 거기 떼신 데다가 두 번째 사인 하나 넣으십시오. 이렇게 사인이 모여가면 모여갈수록 합격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합격의 열쇠를 좀 받으시는 거잖아요. 자, 지적도하고 임야도인데, 자, 몇 페이지 와서 보시냐면요. 문제만 의식하시라고. 왜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자, 35페이지 와보십시오. 자, 원래 지적도 임야도는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한 장의 지적도에 한 필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모든 필지가 다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까요? 여기다가 목장용지다. 여기다 목장용지를 다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는 부호인데 부호는 그 지목의 첫 글자로 보여주면 됩니다. 목장용지면 뭐라고 하면 써도 돼요? 목 쓰면 되죠. 자, 35페이지 몇 군데만 찾겠습니다. 14번 땅 우리가 경계선 파란색으로 쳤었죠. 전. 왜 얘는 한 글자죠? 원래 한 글자니까 전이죠. 자, 그럼 이제 거기 위에 있는 그림에서요. 454번 땅 찾아보십시오. 9돼 있죠. 뭐 이렇게 된 그림 있잖아요. 9가 뭐라고요? 9건데 9로만 쓴 거죠. 자, 또 하나 찾아보십시오. 451번 땅. 451번 땅 뭐라고 돼 있어요? 도. 그러니까 이게 451번 땅이 도로인데 토지대장에는 도로 다 써주지만 지적도는 뭐만 도 이렇게만 써주는 거죠. 자, 아래에 있는 봐볼까요? 제일 밑에 세 번째 임야도 봐보십시오. 임야도는 여기 숫자 붙어 있죠. 자, 임야도에서 산 23번 땅 찾아보십시오. 산 23번 임야도 있는 땅은 숫자 앞에 산이 붙어 있고 지목이 뭐다?
임야인데 임 이렇게 쓴 거죠. 그럼 이렇게 다 첫 글자로 쓰게 되면 어려울 게 없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림 봐보십시오. 35페이지 두 번째 그림. 73의 2번 땅 찾아보십시오. 73의 2번 땅 뒤에 뭐라 그랬죠? 주 돼 있죠. 주면 지목이 주차장일까요? 아니면 주유소용지일까요?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또 하나. 여기 봤더니 80돼 있습니다. 공원일까요? 제가 그래서 지목을 외우시기 전에 외쳐보라고 했던 게 이렇게 구별하는 공장용지일까요? 자, 여기 봤더니 구유돼 있습니다. 유지일까요? 왜냐하면 아까 물이 고여있는 저수지 댐 있었죠. 연못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유원지. 이렇게 첫 글자가 충돌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자, 밑에서 가볼까요? 자, 이거 유지일까요? 유원지일까요? 자, 집에 갔더니 큰애하고 둘째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면 혼내줄 때 큰애를 혼냅니까? 둘째를 혼냅니까? 둘 다 혼내야죠. 근데 우리가 통상 어떻게 하죠? 형이란 놈이 동생하고 싸웠으니까 형 혼내야 되죠. 자, 얘는 두 글자, 얘는 세 글자. 자, 서로 첫 글자를 쓰겠다고 싸우는데 얘는 몇 글자예요? 세 글자고 얘는 두 글자. 그러면 누가 첫 글자를 양보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글자 수 많은 놈이. 그래서 유지한테 네가 유 써라. 내가 뭐 쓰겠다? 원자 쓰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유는 지목이 뭐가 되죠? 유지가 되고 유원지라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구원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죠. 자, 얘는 벌써 눈치챘죠. 얘는 두 글자, 얘는 네 글자. 그러면 네가 공 써라. 나는 뭐 쓰마? 장 쓰마. 그러니까 80 내시면 뭐가 되고 공원이 되고 8장 내시면 뭐가 돼요? 공장용지가 되는 거죠. 자, 73의 이 주 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항상요. 원칙 있으면 예외가 있죠. 자, 빠르신 분들은 벌써 왔죠. 그래, 너는 세 글자, 나는 다섯 글자. 네가 주 써라, 나는 유 써라. 했더니 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차장과 주유소용지는 2000년에 신설된 지목입니다. 얘네들은 그 전에 있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 벌써 뭘 쓰고 있죠? 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겹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한 거죠. 네가 두 번 양보했으니까 이번에는 바꿔서 주차장 네가 차 쓰고 주유소용지를 뭐 해라? 주로 표기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겹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주일 때는 뭐가 되고 주유소용지죠. 주차장일 때는 뭐라고 나오겠어요? 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인데 이걸 지금 안 외워도 됩니다. 제가 1월 달에, 3월 달에, 5월 달에 계속 이해를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된 배경만 스토리를 듣고 잊어보시더라고요. 자, 하나 남았습니다. 하천이 있거든요. 하자로 시작하는 건 없습니다. 겹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자, 이 지적도를 처음 만들었던 데가 언제라고요? 일제시대 때. 그 당시 여기다 지목을 표기할 때 한글로 썼을까요? 한문으로 썼을까요? 그렇죠. 한문이죠. 그런데 자, 물하자는 삼수변에 가자가 붙고 내천자는 쉬운 말로 짝대기 세 개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뭐 사라지기도 하고 하니까는 여기서는 하천은 한자의 특성상 뭘로 간 거예요? 천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이 네 가지만 뭘로 두 번째 글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다 첫 번째 글자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오셔서요. 이거 하고 시도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가로 4번, 2번. 지적 도면에서 니은번, 공장용지, 장, 주차장의 차, 하천의 천, 유원지, 원, 네 군데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다 이유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배경이 있었구나라고만 들으셔도 됩니다. 시험에서 늘 물어보는 게 바로 이 지목의 표기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목에 대해서 보셨고 잠시 쉬었다 이제 경계, 면적, 토지 대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